자, 그러면 우리는 237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다음 가와 나 사이에 발생한 사실로 옳은 것을 자, 가부터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만주에 출병한 일본군은 청산리 대첩을 전후해서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간도의 한인 마을에 들어가 우리 동포를 무차별 학살하고 집과 학교, 교회 등을 불태우는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이거를 우리는 간도 참변 또는 경신 참변이라고 그래요. 약 3개월 정도의 이제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이죠. 자, 그러면 간도 참변은 뭐에 대한 복수? 보복? 청산리 대첩에 대한 보복, 복수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간도 참변 전에 청산리 대첩이 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동포사회를 이끌어가는 민정조직과 독립군의 훈련 및 작전을 담당하는 군정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자, 나는 삼부 성립, 삼부라고 보면 되고, 삼부 성립. 자, 삼부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자, 그리고 1923년부터 1925년까지 성립이 됐고요. 이 3부라고 하는 건 우리 금방 나왔던 민정기관이면서 군정기관이다. 민정기관은 자치정부, 군정기관은 군대.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정부이면서 군대, 정부이면서 군대. 이렇게 본다, 이렇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럼 두 시기 사이에 발생한 사실 옳은 것은 그랬죠? 자, 그러면 제시문 한번 가볼게요. 자, 만주사변. 만주사변은 언제? 만주사변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민족말살 통치할 때 일본이 대륙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 그 중에 하나가 만주사변이죠. 1931년에. 자, 그리고 이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중국인의 반일 감정이 커지자 한중연합작전이 또 일어나게 됐다. 우리 그때도 한번 언급됐고. 두 번째, 자유시 참변. 자, 자유시 참변은 간도 참변 이후에 독립군들이 북만주로 이동해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고 그 중에 일부가 러시아 자유시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러시아 내전을 도와주고 이제 우리가 도움받을 차례가 됐죠. 그런데 무장해제를 요구하면서 이제 피해를 봤던 사건이 자유시 참변이에요. 자, 3번 중일전쟁. 자, 중일전쟁은 역시 이것도 일본이 대륙 침략 전쟁을 했을 때. 자, 그리고 더군다나 중일전쟁은 이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무조건 전쟁에 이제 매진할 때, 그때가 중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자, 그래서 1937년이고, 자,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 자, 국가총동원법은 중일전쟁으로 전쟁에 매진하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인적, 물적 자원 수탈을 위해서 제정한 법이고 1938년 4월에 제정한 법이죠. 4월이라고 해도 되고 5월이라고 해도 되고. 네. 자, 그러면 그냥 38년으로 할까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둘 사이에 들어갈 내용을 골라라. 당연히 자유시 참변. 네,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네,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제가 그냥 앞글자만 따서 한 거죠. 시험에 실제로 이 네 가지의 순서를 연결해라.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봉오동, 청산리,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그 다음에 3부 성립, 미스자협정, 3부 통합. 순서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봉오동 전투부터 3부 통합까지 했으니까 20년대 무장투쟁 다 한 거예요. 20년대 무장투쟁.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고, 자, 그 다음에 238번 봅시다. 자, 이제 각각의 독립군 부대에 관한 설명이죠? 자,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부터 한번 볼까요?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 자, 한국광복군은 1940년.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정식 군대가 한국광복군이고 1940년에 충칭에 정착하고 나서 만들어진 게 한국광복군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한국광복군 창설의 계기가 되는 건 뭐냐?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윤봉길의 의거. 금방 누가 말했죠. 윤봉길의 의거가 맞아요. 그럼 윤봉길의 의거는 32년이잖아. 한참 전이잖아.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무장투쟁, 그러니까 중국 본토 내에서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무장투쟁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이제 여기서 지켜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광복군 창설이 된 거예요. 한국광복군 창설의 계기는 32년에 있었던 윤봉길의 의거다. 자, 그러면 이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제가
활동을 몇 가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적어볼게요. 자, 일단 대1 선전포고를, 대1 대독 선전포고를 했어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선전포고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싸운다, 너네랑 싸울 거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영국군과 연합해서 영국군과 연합, 그리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을 하게 돼요. 인도와 버마 전선에서. 요 버마가 지금의 미얀마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문제에는 그냥 버마라고 원래 명칭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제가 그냥 버마라고 썼어요. 미얀마예요. 자, 영국군과 연합해서 특수부대를 영국군으로 이제 편입을 시켜서 그쪽으로 보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을 하도록 했고, 자, 그 다음에 조선 의용대의 일부가 합류하기도 해요. 조선의용대는 의열단 중심의 단체죠. 연도가 좀 제가 순서를 좀 바꿔 쓰긴 했는데 이렇게 그냥 쓸게요.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합류했는데 이때 온 사람이 이제 김원봉이죠. 김원봉이 윤시영부로 합류를 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국내 진공작전 계획. 자,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죠. 1945년 9월로 자, 미국 OSS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 OSS는 이제 전략정보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CIA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수함 빌려줘, 군사 훈련 시켜줘 이런 것들 다 했었죠. 그래서 계획을 쫙 세웠으나 역시 계획만 했다는 건 실천을 못했죠. 해방이 미리 돼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광복군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 우리는 여기다 써볼게요. 한인애국단은 뭐 언제 만들어졌냐? 1931년에 김구가. 여기에 속한 사람이 이봉창, 윤봉길. 요 정도만. 자,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 자, 한국 독립군. 한국 독립군은 삼부 통합할 때 혁신의회라는 단체가 있었잖아요. 그 혁신의회의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청천이 이끄는 단체고,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으니까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했어요. 중국 호로군과 연합. 그래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자, 한국독립군, 그 다음에 라는 조선혁명군. 자,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이끄는 군대로서 삼부통합에서 국민부라고 하는 단체의 산하의 군대고, 자, 그 다음에 양세봉은,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남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고, 여기서 이 승리한 전투는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군대들 한번 쭉 정리해봤고, 자, 그러면 제시문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여기서는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자, 한국독립군과 중국 호로군 사이에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 자,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 다 아시죠, 여러분? 조선의용 영흥, 한국호로 쌍사대동 아마 기억날 거고, 그 다음에 한국독립군은 주로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은 남만주 지역에서 활동했고, 그 다음에 요 전투 끝에 양세봉은 사망을 하고, 그리고 지청천은 요 군대를 끌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요 한중연합작전 이후에 중국 본토로 들어가죠. 양세봉은 사망하고 지청천은 끝까지 가고. 자, 그러면 요 군대들을 한번 또는 이 단체들을 한번 쭉 정리해봤고, 자, 제시문 가볼까요? 1번. 자, 미 전략정보국, 사무국과 협력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네, OSS의 지원을 받아서 계획만 했죠. 만약에 여기서 국내 진공작전을 실천했다, 실현했다. 틀려요, 그럼. 아시죠? 실현한 거는 아니고 계획만 했다. 요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 중국 관내 최초 한인 무장 부대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자, 여기서 2번에서 설명하는 단체는, 군대는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에 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양세봉이 이끄는 군대로 영릉가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했다. 자, 그러면 3번이
지금 조선혁명군을 말하는 거니까 라여야 되죠? 두 개가 완전 바뀌어야 되죠? 틀렸고.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은 지청천이 이끄는 군대로 항일 중국군과 쌍성부 동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했다. 다와 라가 바뀌어야 돼. 3번, 4번 설명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한중연합작전 여러분 요거 암기하고 있죠? 그래. 그런 걸로 하자. 다 암기하고 있을 듯.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한국 호록상사대동 조선의용 영흥. 이런 건 사실 암기만 하면 다 풀 수 있어.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오히려. 막 이게 이건가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잖아. 그냥 암기하고 계시면 되잖아.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세요.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외우세요. 자, 그리고 안 외워지면 써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고 집에 책상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막 붙여놓고 외우세요. 그런 거 안 해? 저도 지금도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메모지 다 붙어 있는데 저도 물론 뭐 냉장고 앞에 붙이진 않지만 저도 제 책상 앞에 저도 이제 맨날 책상 앞에 가서 뭐 작업을 하거나 하니까 그래서 맨날 책상 앞에 이렇게 생각 안 나는 거 있죠. 잊어버리기 쉬운 것들 그런 거 저도 붙여놔요. 지금도 나도 그래 나도 그러는데 니들은 오죽하겠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놓고 공부하세요. 안 되면 그렇게 해야죠. 뭐. 자주 핸드폰에 이렇게 메모장 같은 데서 적어서 가지고 다니든가 뭔가를 좀 그렇게 저 아는 친구 중에서 아는 친구가 아니라 이제 들은 얘기예요. 저도 본 적은 없어. 근데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전체를 다 녹음을 했대요. 맨 앞에 앉아서 녹음을 했다는 거야. 그 왜 이렇게 조그만 리코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녹음을 했대. 그래서 그거를 이동이 길었나 봐. 그 친구는 이동 시간이 좀 길어서 그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들었다는 거야. 기본서 수업 같은 거를 계속 들었대. 그래서 굉장히 일찍 합격했다. 몇 개월 만에 합격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노령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제가 이제 가르친 친구들 보니까 야 포기만 안 하면 다 조금만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덜 걸리고의 차이일 뿐이지 합격하더라. 하기만 하면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잘 안 외워지고 하는 것들은 왜 난 이게 안 외워지지? 안 외워질 수도 있지. 이게 뭐 얼마나 재밌어? 재미없으니까 안 외워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눈에 잘 띄는 데다가라도 이렇게 뭔가를 해놓고 다니면서 하세요. 몇 번 보면 외워져요. 당연히. 그러니까.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안 외워지는 연도들이 있어요. 왜 난 이게 잘 안 외워지지? 이 사건들의 연도들, 조선시대 사건 이런 것들은 연도가 이렇게 눈에 딱 안 들어올 때가 있어. 희한하게 그러더라. 그 연도들만 그래. 딴 건 다 이렇게 딱 보면 그래도 기억이 나거든? 근데 그 연도들은 희한하게 나도 안 외워져. 잘. 생각이 안 나.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잘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죠. 잘 외워지는 과목이 있고 또 전혀 막 생각 안 나는 과목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 하긴 해야 되잖아. 공부는 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갔네. 자, 그러면 239번 갈게요. 가에서 라 사건들을 발생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1번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 조선의용대를 창설했다. 자, 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한중연합작전에서 그러니까 뭐 양세봉이 죽고 뭐 지청선이 뭐 끌고 어디로 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한중연합작전은 만주사변 이후에 이제 한중연합작전이 이뤄진 거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활동을 했을 때가 30년대 초반이었는데 이미 이때는 만주를 점령을 한 상태죠. 일본이. 그러니까 요 한중연합작전 전개 이후에 더 이상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진 상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싸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30년대 중반쯤 되면 다 중국으로 넘어가요. 본토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의 무대가 만주가 아니라 정말 30년대 중반부터는 다 중국 내륙에서 활동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중국 내륙에서 여러 단체들을 모아서 하나의 또 단체를 조직을 하게 되죠. 여러 집단들을 모아서 단체를 조직하는데 그게 바로 민족혁명당이에요. 자, 1935년 난징에서 의열단, 조선혁명단, 대한독립단, 신한독립당 뭐 여러 단체들을 모아서 한 5개 정도의 단체를 모아서 민족혁명당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민족혁명당이 너무나 의열단이 다 독점하더라. 자, 의열단 사람들이 싹 주도하던데 난 좀 싫더라. 그래서 이 중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탈하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많은 단체들이 넘어왔으니까 또 여기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고 나갈 사람 나가고 개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혁명당이 됐어요. 자, 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편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가면서 좀 좌익의 세력이 좀 세졌거든요. 쉽게 말하면. 원래는 좌우 합작이었는데, 그래서 좌익들의 연합단체로 다시 한번 또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되는 거예요.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개편을 해요. 그러니까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좌익 세력들이 모여서 연합체를 구성했어요. 하나의 이제 조직체를 만든 거죠. 그게 바로 조선민족전선연맹이고, 이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군대로 만들어진 게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조선의용대 1938년 우한 한커우에서 만든 게 바로 조선의용대고, 이 조선의용대에 의열단도 참여했죠. 당연히 여기를 조직한 사람이 의열단이니까 의열단도 참여해서 이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어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자, 그 다음에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조선인 독립군 부대, 조선인 부대라고 쓸게요. 그냥 조선인 부대. 이게 바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한국인들이 만든 최초 독립군 부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조선의용대. 자, 그런데 조선의용대는 결국 분열이 되죠. 자, 어떻게 분열이 되냐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화북지방으로 이동했어요. 왜냐면 화북지방에는 공산당이 있었고 공산당은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벌이는, 그래서 좀 더 적극적 투쟁이 가능한데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후방 교란 작전, 뭐 암호 해독, 포로, 신문 이런 것만 하니까 요 청년들이 야, 우리는 일본군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 이런 거는 하고 있으니 싸우러 가자. 싸우러 가려면 공산당 세력으로 합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조선의용대의 많은 청년들이 화북지방, 공산당이 있는 화북지방으로 가서 처음에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공산당 세력과 연합을 해서 새로운 군대를 편성하는데 그게 바로 조선의용군. 1942년에 조선의용군. 여기는 이제 공산당 세력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야. 쉽게 말하면 간부들만 남았어. 지도부들만 남아서. 자, 지도부들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따로 활동하기는 어려우니까 중국 본토에 있는 또 다른 세력과 합류를 한 거예요. 그 또 다른 세력. 원래부터 쭉 활동하고 있었던 또 다른 세력이 임시정부죠. 그래서 임시정부 찾아간 거야. 자, 그러면 임시정부를 찾아갔는데 임시정부의 군대가 한국광복군이죠. 그래서 한국광복군에 합류. 한국광복군에 합류. 자, 결국에는 김원봉이 김구한테 간 거지. 쉽게 말하면은. 그게 1942년. 자, 그래서 이렇게 분열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1930년대 후반에 중국 본토에 있었던 사회주의 계열의 흐름을 다 살펴본 거예요. 알겠죠? 이제 우리는 민족주의 계열인 임시정부만 좀 이따 살펴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자, 여기에서는 시험에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조선의용대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죠. 자, 조선의용대는 조선민족혁명당 산하의 군대라고 해도 되고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군대라고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화북지방으로 가면 공산당 세력인 조선의용군, 그 다음에 충칭에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했다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민족혁명당, 처음에 민족혁명당이죠. 자, 그러면 가부터 다시 볼게요.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였다. 자, 조선의용대를 창설했으니까 연도 한번 써보시면 38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대한독립군단이 자유시에서 참변을 당했다. 여기다 그냥 쓸게요. 자유시 참변. 대한독립군단은 뭔지 알겠죠? 네, 대한독립군단이 자유시로 들어가서 자유시 참변을 당했지. 1921년에. 자, 한국독립군이 한중연합작전으로 쌍성보 전투를 전개했다. 한국, 호로, 쌍사, 대동 할 때 그 쌍성보.
알겠죠? 그래서 아까 그러면 한중연합작전은 언제라고 했죠?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몇 년 하는 것보다는 그냥 30년대 초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정확히 하면 아까 쌍성보 전투라고 했지? 32년인데 그냥 우리는 30년대 초로 알고 있으면 돼요. 1930년대 초. 자, 앞에서 우리가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영릉과 흥정성 다 32년, 3년, 2년, 3년 이때거든요. 뭐 굳이 외우실 필요 없이 그냥 30년대 초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서 한국광복군을 조직했다. 한국광복군을 조직한 시기는 1940년. 어디에서? 충칭에서. 네, 충칭에서. 자, 그러면 요거를 발생 순서대로 하라는 거죠? 제일 먼저 뭐였지? 자유시참변? 나. 그리고 한중연합작전? 쌍성보전투? 다. 그리고 앞에서 조선의용대? 다. 그리고 한국광복군? 라. 이렇게 찾으면 되네요. 나다 가라 순서죠. 나다 가라. 정답은 4번. 자, 240번 봅시다. 240번. 다음 전투를 이끈 한국인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아군은 사도하자에서 끝. 사도하자 전투겠지. 나왔어. 사도하자에서. 이제 더 읽을 필요도 없어. 사도하자야. 그러면은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동경선 전투에서 승리한 한국 독립군. 한국 독립군 찾으면 돼요. 지청선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 자, 그러면 이제 1권을 봅시다. 사도하자의 주둔 병력을 증강시키면서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새벽에 적군은 황가둔에서 이도화 방면을 거쳐 사도하로 진격해왔다. 그런데 적군은 아군이 세운 작전대로 함정에 들어왔고 이제 일제히 포문을 열어 급습함으로써 적군을 응전할 사이도 없이 격파되었다. 그래서 사도하자 전투를 말하는 거겠죠? 사도하자 전투니까 한국 독립군.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 자, 그럼 플러스 중국 포로군과 연합해서 쌍사대동. 이렇게. 자, 그럼 1번. 양세봉이 총사령관이었다. 조선혁명군. 2번. 미스협정이 체결되기 직전까지 활약하였다. 자, 여러분 미스협정이 언제? 1925년이에요. 아까 30년대 초래매. 여기는 쌍사대동 요거 30년대 초. 그러니까 미스협정이 체결되기 직전까지 뭐 했다? 당연히 아니죠. 자, 3번. 한국독립당 산하부대로 동경성 전투에도 수행했다. 자, 한국독립군은 한국독립당 산하의 당연히 군대겠죠. 그리고 한국독립당은 삼부 통합할 때 혁신의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 혁신의회의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편했다고 해도 되고 정당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혁신의회가 한국독립당을 만들고 한국독립군을 만들고. 자, 그러면 국민부가 조선혁명 당을 만들고 군을 만들고. 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3부 통합해서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정답, 4번 동경선 전투에도 수행했다. 맞죠? 쌍사대동 할 때. 자, 4번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중국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창설한 군대는 조선의용대. 1938년에 만든 조선의용대. 이게 한번 공부해두잖아요? 그럼 진짜 쉬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선의용대 맨날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한중연합작전 맨날 나오고 진짜 쉬운데 이게 요 부분이 공부가 안 됐어. 그러면 완전 어려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이걸 다 공부한 친구들이 있고 나머지는 또 다른 친구들은 뭔 소리지 저건? 약간 이런 친구들이 있고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후자는 이번 주에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1월 1일 맞이하여 공부를 하는 거야. 어때? 1월 1일 기념 공부 어때? 괜찮지 않아? 1월 1일이면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될까? 별거 없어? 1월 1일이면 토요일이죠. 토요일이면 여러분 수업이 있죠. 그럼 수업 없어? 오늘만, 이번 주만 없는 거야? 옥조가 없었던 거야? 종강돼가지고. 아, 이제 종강해가지고? 그러면 학원은 나오고? 학원 나오고? 그래. 공부해. 어쩔 수 없네. 뭘 하라고 할 수가 없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전화를 받지 마라. 기억나죠? 전화를 받지 말고. 크리스마스도 그래서 잘 공부한 거겠지? 저는 크리스마스 날은 뭐 별거 없었고 크리스마스 다음날 일했죠. 네. 촬영했어요. 늘상이죠. 뭐 늘상. 그래서 이번 주에도
주말에 촬영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죠. 촬영이죠. 늘 뭐 다 그런 거죠. 돈이나 벌지 뭐. 할 일 없는데 뭐해. 돈이나 벌어야지. 안 그래? 그런 거지 뭐. 자, 봅시다. 자, 봅시다. 241번 볼까요?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문제가 좀 헷갈릴 수 있죠. 이 사건이 뭔지, 그 뒤에 있었던 일이 뭔지 잘 파악하면 되니까 봅시다. 우리는 3천만 한국 인민과 정부를 대표해서 삼가, 중, 영, 미, 소, 캐나다, 기타 제국의 대일선전이 일본을 격폐케 하고 동아는 동아시아를 재건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이 됨을 축하하여 이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한국 정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전투 단위로 추축국에 선전한다. 1910년 합방조약과 일체의 불평등조약의 무효를 거듭 선포하며 아울러 반침략 국가인 한국에 있어서의 합리적 기득권익을 존중한다. 루즈벨트 처칠 선언의 각조를 견결히 주장하며 한국 독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적용하여 민주진영의 최후 승리를 축원한다. 자, 지금 거기에서 첫 번째 보시면은 중영, 미소, 캐나다 등등과 같이 일본을 격폐케 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추축국을 1조 보면 1항 보면은 추축국에 선전한다.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추축국이에요. 그러니까 추축국 때 연합군이 싸운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추축국이 어디냐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세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들이고 이 나라 대 연합군이 싸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이야? 연합군 쪽이겠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군에 이제 참전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군다나 이 2차 세계대전 중에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제 일본이 전쟁을 또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독일과 이탈리아가 연합군과 싸우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이 미국을 기습 공격해서 하와이 진주만 아시죠? 하와이 진주만 기습을 통해서 미국을 공격함으로써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을 또 일으킨 거지. 그게 태평양 전쟁이에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1941년에 일어났으니까 자, 그럼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지. 그럼 이제 우리와 또 관련이 직접 있잖아. 아시아 지역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전쟁에 참여할 거지. 그래서 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대일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대일 선전포고가 1941년 12월. 1941년 말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있었고 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그래 그럼 우리도 연합군의 일원으로 연합군의 이제 일원이 돼서 싸워야지 라고 대일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대일 선전포고를 누가 했냐? 임시정부에서. 근데 이제 싸우는 주축은 군대겠지? 그럼 임시정부의 군대가 뭐예요? 한국광복. 그래서 한국광복군이 주축이 돼서 대일 선전포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국광복군이 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광복군이 대일 선전포고를 했구나. 그게 바로 41년 12월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일 선전포고를 말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이후에 있었던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요 시기 41년 이후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미리 설명하자면 대일 선전포고 직전에 41년 12월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건국강령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연도만 암기하고 있으면 건국강령 몇 년이야? 41년. 선전포고 몇 년이야? 태평양 전쟁 몇 년이야? 41년. 그 다음에 대일 선전포고 41년. 이렇게 그냥 우리는 연도로만 사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국강령을 발표한 게 1941년 11월. 맞아요. 바로 직전에. 근데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대일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험을 조금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같은 해에 막 있었던 일들을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건국강령 다음에 선전포고. 임시정부 활동을 정리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 한국광복군은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의 병력을 통합하였다. 자, 조선의용대가 와서 합류한 건 몇 년이었냐면 42년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한국광복군이 파견된 거는 1943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선독립동맹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기방으로 조선의용군을 조직하였다. 자, 지금 조선의용군은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로 다시 가볼게요. 요 화북지방에
조선의용 대중의 일부가 가서 그 지역에 있었던 공산주의 세력들과 함께 군대를 편성하고 당을 편성했는데 이때 편성된 당이 거기 3번 제시문에 나오는 조선 독립동맹. 그리고 그 독립동맹 산하의 군대가 조선의용군. 이해되죠? 그러니까 조선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은 공산주의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옮겨가서 새롭게 편성된 그 당과 군대. 자, 그러면 조선의용군 1942년. 자, 그 다음에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지도 체제를 만들고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하였다. 요건 이제 직전에.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 4번이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예요. 이해돼요? 네, 요렇게. 또 이렇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더 굳이 또 얘기를 제가 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육군 특별지원 일제시대 육군 특별지원병력 그리고 국가총동원령 자, 육군 특별지원병력 우리는 그냥 연도만 암기하고 있으면 1938년 국가총동원령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해도 되고 뭐 령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러면 똑같이 1938년인데 이걸 순서를 물어볼 때가 한번 있었죠. 작년인가 재작년 시험 문제 이거 물어봤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국가총동원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루어진 게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국가총동원법보다 조금 먼저 했었던 거거든요. 육군 특별지원병령이 2월이고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이 4월이라고 해도 되고 5월이라고 해도 돼요. 4월에 법이 만들어지고 5월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5월이라고 여기는 제가 앞에 해설에서는 4월이라고 했었어요. 여기는 그냥 5월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요 두 개. 요게 조금 먼저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험이 약간 어려우려면 요런 거를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요런 건 이제 거의 뭐 만점 방지 문제 같은 거죠. 이제 요거 틀리려면 틀려라. 뭐 요거 한 문제 정도 니들이 틀려야지. 약간 요런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될 수가 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전포고 전에 건국강령. 제가 이제 순서를 이렇게 썼지만 건국강령, 선전포고. 그 다음에 육군 특별지원병령, 국가총동원령.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그렇게 순서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42번으로 갑시다. 241번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발표한 조직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건국 시기의 헌법상 경제체제는 국민 각계의 균등생활 확보 및 민족 전체의 발전 그리고 국가의 건립을 보위함과 연안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기본 원칙에 따라 경제정책을 집행하고자 한다. 규모가 큰 생산기관의 공구수단,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 농공산기업 및 성시공업구역의 주요 공용 방사는 국유로 한다. 적이 침략하여 점령 혹은 시설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역자의 일체 소유자본 및 부동산은 물론 국유로 한다. 그러니까 주요 기업의 국유화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요런 건국 강령을 이 강령이 지금 건국 강령을 말하는데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은 아까 우리 1941년 11월이라고 했는데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조소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데 삼균이 뭐냐면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에요. 그런데 정치, 경제, 교육을 어떻게 균등할 거냐? 정치는 보통선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경제는 국유화를 통해서 교육은 의무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삼균주의를 형성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래서 요 밑에 제가 지금 밑에 쓴 보통선거, 국유화, 뭐 의무교육은 안 외우더라도 뭐는 알아야 돼?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 삼균주의구나. 자, 그리고 삼균주의를 발표한 이 사상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 조소왕. 네, 조소왕의 삼균주의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선 지금 국유화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건국강령이고 건국강령을 발표한 단체를 물어봤으니까 임시정부 물어보는 거예요. 아, 결국에는 임시정부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임시정부에 대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1번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하였다. 이건 언제? 부통령이 있으면 이승만 정부. 여기서 말한 이승만 정부는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를 말하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초대 부통령이 이시영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이시영이
아까 그 이회영의 동생이고. 네,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손자가 지금도 정계에 있어요. 정계에 있나? 전 국회의원이었지. 전 국회의원. 응? 몰라도 돼.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저도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지만 그냥 여러분 아마 이름 들어도 모를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유명하긴 한데 뭐 우리가 그 이름 알아야 돼?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뭐 별로 말하고 싶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1번은 그냥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48년 8월에 만들어진. 2번 자유시 참변을 겪고 러시아 적군에 무장해제를 당했다. 자, 자유시 참변 1921년. 연도만 체크.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자,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좌우합작 7원칙을 구성하였다? 이거는 그냥 여운형 김규식이죠, 뭐. 네, 여운형 김규식. 조직을 말하라고 했는데, 조직이 좌우합작위원회지, 뭐. 자, 좌우합작 7원칙은 뭐 뒤에 어차피 나올 거니까 그때 합시다. 1940, 연도만 써보세요. 1946년 10월. 좌우합작 7원칙. 1946년 7월. 10월에 좌우합작 7원칙. 그 연도만. 자, 미국 전략정보국의 지원 아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네, 준비만 했죠. 네, 실행은 안 되고 정답은 4번. 자, 다음 독립운동 단체 결성 시기를 순서대로 나열해라. 자, 기억부터. 조선의용대. 중국 본토의 최초 조선인 무장부대죠. 1938년. 니은. 의열단. 의열단은 1919년. 자, 디귿. 참의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할 때 참의부죠. 그래서 1923년. 자,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는 뭐냐면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 조직. 그래서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할 때 그 대한광복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뭐가 많이 이름이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리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약간 구분을 좀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단체를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1930년대에 국내에는 이런 게 있었고 30년대 뭐 10년대 국내에 이런 게 있었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다 그냥 섞어 놓잖아? 완전 헷갈려. 대한독립군도 있어. 대한독립군단도 있어. 대한광복회도 있어. 엄청 비슷한 게 많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독립운동 단체 이름을 짓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조선, 대한, 한국 셋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광복, 독립 둘 중에 하나. 그렇지 않겠어? 그렇게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당연히 비슷한 이름이 많을 수밖에 없어. 내가 지어도 그러겠네. 뭐 당연히 그러겠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자, 리을은 뭐였어? 대한광복회 1915년 국내 경상도 지역에서 대구에서 만들어진 단체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근우회는 뭐 신간회의 여자 단체죠. 자매 단체 1927년. 이 근우회는 신간회랑 똑같은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있다 같이 없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은 리을, 니은, 디귿, 미음, 기역 이렇게 되죠.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넘겨보세요. 자, 244번.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20년대 국내에서는 일본과 타협해 실익을 찾자는 자치운동이 대두하였다. 자, 여기에서 자치운동이라는 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한 운동이에요. 거기 첫 번째 줄에 자치운동이라고 나오죠. 자치운동이란 자, 1920년대 중반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했던 운동이에요.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했고, 자, 그러면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라는 건 일본과 타협한다 라는 거고, 이 자치라는 게 뭐냐면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정치에 참여하자가 자치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하면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친일파지. 친일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광수, 최린 등인데 요 이광수 같은 경우는 민족 개조론을 주장했죠. 우리는 막 뼛속까지 일본처럼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이고, 자, 그 다음에 민족적 경륜이라고 하는 이거 뭐 논설이라고 해야 돼, 책이라고 해야 돼. 이거를 동아일보에 연재했었어요. 그래서 막 동아일보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동아일보의 연재 1924년에
그래서 요 이광수. 그러니까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은 이 사람들이고 친일파들이고 이 사람들 말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사회주의 계열과 통합해서 신간회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치운동 설명했어요, 지금. 자, 자치운동이 대두하였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들은 이를 경계하면서 사회주의 계열과 연대하고자 했다. 사회주의 세력도 정우회 선언을 발표해서 자, 정우회 선언 연도만 써볼게요. 1926년. 자, 정우회 선언을 발표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제휴를 주장하였다. 그 결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은 1926년 7년 2월에 이 단체를 창립하고 이상재를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이 단체는 뭐냐? 신간회. 신간회는 1927년에서 31년까지. 자, 그리고 누구랑 누구랑 합쳐서 만들었냐?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플러스 사회주의 계열.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통합해서 만든 단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단체는 일제시대 최대 규모의 합법적 민족운동 단체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합법적 단체라는 거죠. 합법이라는 건 일본이 그럼 이걸 허락했다고? 허락했어. 왜냐면 일본 생각에서는 요거 하나만 감시하면 여기 다 들어있잖아. 사회주의건 민족주의가 싹 들어있지. 아싸, 요거 한 개만 감시하면 된다. 그래서 요걸 허락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몇 가지 특징만. 자, 전국에 140여 개의 지회, 그리고 2만에서 4만 명 정도의 회원. 그 다음에 중앙은 민족주의 계열, 중앙본부는 민족주의 계열, 그리고 지방지회는 사회주의 계열이 조금 셌어요. 사회주의 계열이 조금 주도했고, 그 다음에 개인 본위의 단체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개인으로만 가입이 가능해. 단체로는 가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으로서만 가입할 수 있다. 개인 본위의 단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신간회의 본부는 아니지만 신간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건 조선일보예요. 거의 뭐 조선일보가 신간회의 본부 같은 역할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신간회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그래서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회장은 이상재, 그 다음에 부회장은 홍명희라고 해서 이상재는 민족주의 계열, 홍명희는 사회주의 계열. 이제 그런 식으로 합쳐졌고 그 다음에 활동은 뭐 여러분 제가 안 써도 광주 학생 항일운동 참여했지, 민중대회 개최하려고 했지, 원산 노동자 총파업 참여했지, 그 다음에 노동운동, 농민운동 지원했지. 이건 뭐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그럼 1번 물산장려운동을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해 물산장려운동을 펼쳤다.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 초. 신간회는 후반. 20년대 후반. 아니죠, 당연히. 자,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시작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20년대 초. 아니죠, 당연히. 문맹퇴치와 미신타파를 목적으로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했다. 자, 여기다 써볼까요? 분화로드 운동을 주도했던 건 동아일보 1931년에서 34년. 그러니까 이런 문맹퇴치 운동은 3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30년대. 자, 그 다음에 4번.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사를 조사하고 이를 알리는 대회를 개최하고자 했다. 뭐 당연히. 정답은 4번. 자, 245번까지 풉시다.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자, 여러분이 이 강령만 딱 보고도 신간회구나. 네, 강령만 딱 보고도 신간회구나. 뭐 외우지 않더라도 뭐 거의 눈에 딱 들어오는. 알죠, 여러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자, 그래서 신간회.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약에 기회주의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니까 친일파겠지 뭐. 친일파들. 그래서 신간회구나. 자, 1번. 민족협동전선의 성격을 표방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민족유일당 운동이란 말 아니야? 협동전선이니까.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이 합쳐졌다는 얘기야. 1번이 맞지. 정답은 1번. 2번.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이게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은 뭐예요?
형평운동이라. 예, 조선 형평사. 그래서 형평운동이라고 그래요. 자, 형평운동 조선 형평사라고 하는 단체가 주도했고, 자, 백정이 주도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연도 하나 써볼게요. 1923년. 자, 그러면 조선 형평사에서는 신분제 폐지 운동을 전개했다. 아니에요. 신분제도는 갑오개혁 때 이미 폐지됐지? 신분제도는 이미 폐지됐지만 백정에 대한 차별 대우가 남아있기 때문에 차별을 없애달라는 거지 신분제도를 없애달라는 건 아니었어요. 조선 형평사 요 연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진주에서 시작됐다는 것도 한 번 더. 진주. 보통 이렇게 지방에서 시작된 운동들이 있잖아요. 국제보상운동 대구, 물산정리운동 평양, 형평운동 진주. 이런 식으로 지방에서 일어난 운동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였다. 자, 그러면 요 단체는 천도교 소년회쯤 되겠죠. 요 이제 천도교 하면 딱 우리가 요 어린이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방정원. 천도교 소년회. 그리고 뭐 색동회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천도교 소년회라고 합시다. 천도교 소년회, 방정환. 자, 그리고 어린이날과 잡지 어린이를 만든 시기는 1923년이거든요. 처음에 여러분 어린이날을 정했을 때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었어요.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5월 5일로 바뀌어요. 그냥 그렇다고. 뒤에 나와. 그래서 그냥 그렇다. 자,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246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